명제의 말뜻은 참과 거짓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또는 식을 의미합니다. 명제의 원뜻은 무슨 말이냐면 애매모호하지 않다 이거예요. 참과 거짓 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누가 봐도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랑 일맥상통합니까? 집합의 정의에서 집합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 기준에 합당한 애들이 모인 그 대상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 기준하고 참과 거짓을 확실히 안다. 누가 봐도 참과 거짓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역시 객관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집합이나 명제나 전부 다 뭐를 요구하거든요? 객관적이다. 기준이 누가 봐도 참여해야 된다. 누가 봐도 거짓이다. 그런 애들을 다루고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 이거야. 명제. 집합하고 똑같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뭐가 달라? 그 기준에 합당하냐 안 하냐, 어떤 객관적으로 맞냐 틀리냐 똑같잖아요. 그쵸? 명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둘 다 명제거든요. 참이 돼도 명제고 거짓이 돼도 명제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참인 것만 명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대단 많은데 아니에요. 명제의 원래 뜻은 맞냐 틀리냐가 확실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확실하게 틀리면 명제인 거예요. 애매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게 뭐예요? 맞다가도 틀리고 틀리다가도 맞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에서 방정식이 x 플러스 3을 했더니 0이 나온다. 맞아 틀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왜? x가 1이면 틀리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따라서 방정식은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다가도 틀리고 틀리다가도 맞는 애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식 중에 수학 시간이니까 식 중에서 x제곱 더하기 1은 x는 실수다. 그러니까 x는 실수라는 전제하에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바보거든. 이 만든 것만 명제라고 니네가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완벽하게 맞아도 명제고 완벽하게 틀려도 명제야. 바보들 같아 진짜. 고민하고 앉아있어. 이거 명제야 아니야? 아니 수학 교육을 은진아 명제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맞고 언제 틀려요? x가 0보다 클 때는 맞고 x의 값이 달라져서 문제가. 그러니까 x의 값으로 뭘 넣으면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또는 0하고 같아져요? x가 0보다 큰 건 어때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 틀린다? 마이너스 3 넣어볼게. 이게 10인데? 야 이게 제곱이야. x 실수라고 써줬잖아.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일 작아야 0이요. 거기다가 1까지 확실하게 더해줬잖아. 0보다 크지. 얘는 참인 명제예요. 명제 맞으면서 무조건 맞는 명제죠. 얘들이 어디 이상한 데 갔다 하는 거예요. 얘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아니다. 왜? 사가 아니잖아. 나쁜 새끼야. 너는 뭘 들었어? 와, 여기 써 있지 않아? 맞다, 틀리다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명제라고? 아, 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명제. 이 새끼 확실하게 틀렸잖아. 명제야 알고. 오, 씨, 혈압이 확 오르네. 거짓인 명제일 뿐이지.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것 뿐이야. 틀린 거다 뿐이지 명제예요. 얘가 명제가 아니라니까. 아, 예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얘들이 미치겠네 진짜. 여기까지 써놨잖아 이씨. 맞는 명제, 틀리는 명제. 맞다 틀리다를 확실히 알 수만 있으면 명제.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와우, 대박. 우리 책에도 써있죠. 주의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이다. 밑줄 빡.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까먹고 이상한 소리 헛소리하면 안 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맞다 틀리다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명제다. 애매하면 명제가 아닌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명제가 뜻풀이하면 그거예요. 쉽게 이거 밝을 명이고요. 밝을 명이고 이거는 주제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밝은 주제? 그 무슨 뜻이야? 맞다 틀리다가 훤히 보이는, 누구한테나 다 훤히 보이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호불호가 확실한. 내 말 이해됐어요? 누구한테도 호고, 누구한테도 불호고. 그 뭐 확실한 주제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주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수학에서 갖다 써서 맞다 틀리다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약간 정의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참인 명제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헷갈린 게 뭐예요? 제가 헷갈린 게 뭐야? 틀렸기 때문에 명제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항상 맞는 것을 명제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참인 명제가 되나? 또는 다른 말로 참인 명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이게 우리한테 핵심이죠. 어떤 시기 언제나 참이 되는 것 또는 언제나 거짓인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명제가 써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궁금증인 거죠. 보통 명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써 있어요. 명제 구조는 명제 구조라는 건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 얘 이렇게 써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이면,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예를 들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렇게 쓰죠. 이해됐어요? 이걸 조건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요 P가 조건, Q가 결과 또는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그것이 확실하면 얘는 명제인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죠?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여자라면 사람이다 맞잖아. 암컷 강아지 보고 여자라고는 안 하잖아. 누구도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뜻은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라면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지. 둘 다 참이 명제지. 이때 이 앞대가리에 있는 게 조건, 요 뒤쪽에 있는 게 결과 또는 결론. 요거를 P, 이거를 Q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P이면 Q이다. 명제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다시 백으로 돌아서 그렇다면 이 문장이나 식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쓰는 게 집합이에요. 그때 쓰는 게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그거를 명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리집합 간단해. 어려운 말이 아니야. 야 여기 전체 생물계가 있어. 생물로 표시할게. 여기 생물이야. 전체 생물계. 생물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그 중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절반 반띵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정확하게 절반 반띵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미 여자가 됐어요. 내가 이미 여자예요. 그러면 이 안에 벌써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 거죠. 이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요? 다시 여자라면 사람이다. 이거 무조건 맞는 얘기죠. 참입니다. 이해됐어요? 왜 참이 되느냐? 여자라는 집합은 이미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와 있는 애예요. 그러니 여자가 됐으면 당연히 사람이 된 거죠. 이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거짓은 뭐냐? 강아지는 어디 있어? 사람 밖에 있는 거지. 강아지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강아지는 사람의 집합 바깥에 있는 애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개념으로 보면 여기 다시 봐.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줄게. 강아지 사람에서 벗어나서 Q가 있고 여기 P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 맞아 틀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왜 아니야? 왜? Q가 P면 벌써 이미 Q 안에 있으니까 Q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더 까다로운 조건까지 충족해서 P까지 왔는데? Q 안에 이미 있는데 P는? P이면 Q이다. 맞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벌써 Q 자리에도 있는 거잖아. Q 안에 이게 울타리라니까. 울타리.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나는 이미 수월에 들어온 거잖아요. 얘가 정자동이고 여기가 수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고 아니면 경기도. 이해될까? 이게? 나는 이미 정자동에 와 있는데 너는 수원이 아니라는 거야? 정자동에 내가 있으면 나는 수원에 있는 것이다. 이게 틀려? 맞잖아.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집합이 얘가 속해 있는 집합이 이 집합 안에 이미 부분 집합으로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건 뭐예요? 얘처럼 바깥쪽에 있는 애들 있죠. 애초에 틀려먹은 애들 있죠. 그러면 아까 방정식처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애들은 뭐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여기 있는 애들이지. 여기 이거 사람으로 해놨네.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애들 이거 R이라고 하면 R이면 여기에 있으면 Q에 있다. R이면 Q다. R이면 Q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게 방정식 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얘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얘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 있으면 아니 R이면 Q이다? 여기 있으면 맞는데 Q 있죠? 여기 있으면 Q 아니잖아요. 여기는. 내 말 이해됐을까요? 박재희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는 뭘 갖고 따진다고? 집합의 관계를 갖고 따진다고. 집합의. 이게 명제의 핵심이야.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게 참이 되려면도 요새 애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렇게 바꿔줄게요. 맞는 말이다. 참인 명제가 맞는 말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려면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된다가 명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명제의 핵심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진리집합 개념을 하면 P가 속해 있는 집합, 이 문장이 속해 있는 집합을 P라고 하고 대문자 P라고 하고 Q에 해당하는 집합을 대문자 라지 Q라고 해요. 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A, B, C 대문자 집합편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P, Q로 써요. 얘가 속해 있는 집합은 요거, 얘가 속해 있는 집합은 요거. 그런데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참이라고. 쉽게 얘기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니네들 머릿속에는 그냥 이게 있으면 돼.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라고. 이해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경기도, 여기 수원시, 여기 정자동. 내가 이미 정자동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죠. 정자동이면 수원이다. 내 위치가 정자동이면 내 위치 수원이다. 맞아 틀려? 맞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속해 있는 집합이 얘가 속해 있는 집합에 얘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라고. 간단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얘가 참이라고 판단을 했다 치자. 여기까지 치자고. 그러면 이거를 뒤집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불러요. Q이면 P이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뒤집었다 이 뜻이에요. 역방향. 들어본 적 있죠? 네, 뒤집힌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역방향이에요. 반대로 써놨죠. 그럼 얘가 참이면 얘는 여기 역방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기 수원 정자동 해보세요. 내가 수원시에 있으면 곧 나는 정자동에 있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아니 내가 정자동에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수빈아 너 같아. 엄마한테 뗐을 때. 너 어렸을 때 그랬을 거 같아. 엄마한테 뗐을 때. 이제 뭐 안 사준다고 저렇게 우는 거잖아. 아니 수원시에 뭐 예를 들어서
권선동도 있고 뭐 인계동도 있고 뭐 광교도 있고 많잖아. 그냥 이럴 땐 틀리겠지. 근데 정자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자동도 1동, 2동, 3동 이 세 개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러면 수학에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거짓이라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면 그냥 거짓인 거예요. 사실상 명제도 아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참과 거짓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명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은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역은 불확실한 거예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그걸 뒤집은 문장이나 식은 불확실한 거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러면 이 수원하고 정자동 이거 확실하네. 괜찮네. 얘가 이거 좀 알아듣나? 수원하고 정자동 하니까 사람하고 동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럼 저걸 좀 더 확대해서 여기 경기도예요. 여기가 수원이죠. 여기가 정자동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야 그러면 수원하고 정자동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수원의 여집합하고 정자동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크기를 비교해서 정자동의 여집합은 이렇게 생겼어. 정자동을 제외하고 나머지야. 이게 정자동 여집합이야. 수원의 여집합은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야. 누가 더 크니? 정자동 여집합이 훨 크지? 걔가 수원 여집합을 다 갖고 있지? 게다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 안 되나 봐. 어디가? 괜찮아. 지금 처음 할 때야. 이거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수원의 여집합이 정자동의 여집합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합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이래매. 그렇잖아. 여기만 되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원이 아니면 그 뜻이잖아요.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정자동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원시에 있는 게 아니면 나는 정자동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원 바깥으로 나갔는데 정자동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미 수원 바깥에 나갔다고.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경기도 어딘가에 용인에 가 있단 말이야. 용인에 가 있는 내가 정자동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자동도 아닌 게 확실하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원을 뒤집었잖아요. 이 뒤집은 걸 집합에서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명제에서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not이라고 불러요. not. 영어에서 not, can not, do not 할 때 그 not 부정. Q를 부정한 거. Q를 부정했잖아요. 그쵸? 그것은 P를 부정한 거. 정자동을 부정했잖아요. 얘도 무조건 참이 돼요. 집합관계가 포함이 되니까 여집합에.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관계를 대우라고 해요. 좀 어렵긴 한데 얘에 대해서 얘가 대우라고 불러요. 아까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라고 불렀죠. 뒤집혔다고 해서 방향이. 얘는 대우라고 불러요. 방향이 뒤집힌 상태에서 부정을 때린 거. 그걸 대우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럼 좀 정리 좀 해보면 이런 일이 돼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나 Q이면 나 P이다로 얘가 배우인데 무조건 참이에요. 즉 얘랑은 한 몸이에요. 같은 애라고. 사실은 같은 애란 말이지. 한 몸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다른 몸이야. Q이면 P이다는 이걸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이죠. 방향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얘는 알 수 없음이죠. 정확하게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랑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얘랑 뭐야? 방향을 바꿔서 부정 때린 거 이해됐지? 그 둘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방금. 그러면 얘한테도 한 몸이 있겠지. 얘한테 한 몸은 뭐야? 방향을 바꿔서 부정 때리네. 얘겠지. 얘랑이 참이니까 얘도 알 수 없음이지. 맞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얘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라고 불러요. 한자에서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라고 부릅니다. 요 이름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 구조가 뒤집힌 건 역. 방향을 뒤집어서 부정 때린 것은 대우. 요 둘이 한 몸. 요 둘이 한 몸. 같은 애들이라 이거야. 사실상.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름도 알아두셔야죠. 이걸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 역, 요건 이, 요건 대우. 이렇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문장 만들기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수원하고 정자동을 한번 해봅시다. 밀고 나가봅시다 오늘. 자, 최초에 맞는 명제 뭐였죠?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나는 수원시에 있는 것이다. 맞죠? 문장으로 여기까지 있죠? 이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역은 뭐예요? 내가 수원시에 있으면 문장으로 해볼게요. 그냥 화살표 안 쓰고 나는 정자동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방향을 뒤바꾼 역이라고. 이 문장의 역.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니네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장. 이해됐어요? 분명히 명제는 문장도 되고 식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보기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것도 확실하게 써볼까요?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여기도 확실하게 쓰자. 쓰는 김에 내가 이게 원래 문장.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수어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수원시에 있다면 나는 정자동에 있는 것이다. 얘가 참인데 얘는 뭐다? 알 수 없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여기까지 됐죠?
이걸 여기랑 불러요. 그러면 요 2를 만들어 볼까요? 2를 문장으로 해볼까요? 내가 정자동에 있지 않으면 또는 있는 것이 아니면 있지 않으면 나는 수원시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낙피이면 낙큐이다가 되는 거죠. 써나 나중에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유치하지만 써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는 걸 너네가 기억해야 돼. 너네 스스로 문장 만들 수 있어. 얘가 뭐야? 2예요. 역과 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대우는 뒤집은 거죠. 내가 수원시에 있지 않으면 나는 정자동에 있지 않다. 얘는 맞죠. 얘는 아니죠. 얘가 배우죠.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 느낌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제대로 합니다. 도대체 이게 P이면 Q이단지 또는 반대로 Q이면 P단지 뭔지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써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반적인 문장을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명제라고 했을 때 그 명제의 역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는 어떻게 쓰는 거고 대우는 어떻게 쓰는 건지 샘플을 갖고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너네들 질문을 가져오면 다 이거 못해서 가져온 거예요. 국어를 그렇게 못하더라고. 박재가 썼어? 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들을 수 있지. 너 어저께도 알아들었잖아. 시간 지나니까 모르잖아. 적어 이 새끼야. 적어. 뭐 나는 뭐 심심해서 이거 칠판에 썼냐? 네가 노트에다 적는 것보다 내가 칠판에다 쓰는 게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들 거거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또 국어 연습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되게 못합니다. 특히 명제편에 오면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기가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조차도 진짜 국어를 못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정밀하게 단어를 요즘 아이들은 쓰지 않아요. 대충 씁니다. 모든 말을. 대충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하게 치고 들어갔을 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밀하게 들어오니까. 나는 그냥 대충 표현하고 싶은데. 요즘 오래됐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명제를 가르칠 때마다 점점 어렵게 느껴져요.
국어를 내가 쓰는 언어의 느낌하고 학생들이 쓰는 언어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저걸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때나 이때나 우리나라가 사람이면 한국말 쓰는 거 똑같잖아요. 네, 한국말 쓰는 거 똑같은데 안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요새 느끼는 느낌이에요. 똑같은 한국인인데 쓰는 말이 달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A 또는 B 또는 영어로 하면 or. or로 해야 요새는 더 알아들을까요?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누가 나 음료수 사준대. 너 뭐 먹으실래? 그랬더니 그냥 아무거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 좀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빈아, 만약에 네가 누군가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음료수 사준대. 근데 먹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딸기 스무디 아니면 또는 뭐 라떼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야 그게? 스무디여도 좋고 라떼여도 좋다는 뜻이지. 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A여도 좋고 B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집합의 관계에서는 A여도 좋고 B여도 좋은 건데 둘이 겹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사줄게 여기에 있어도 좋고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다 포함한 이거 다 돼.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주면 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또는은 집합으로 얘기하면 A 합집합 B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 A or B. 나는 A여도 좋고 B여도 좋다. 나는 라떼를 먹어도 좋고 스무디를 먹어도 좋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A 그리고 B 영어로 따지면 and 얘는 뭐예요?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나 버블티 먹을 건데 그 안에 들어간 거 까만색 그거 뭐냐? 이름 까만색 그 알갱이 카피 아무튼 버블티 안에도 그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무슨 라떼에 휘핑크림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라떼이면서 휘핑크림까지 들어가야 돼.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이면서 동시에 휘핑도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뜻이라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라떼 안에서 휘핑크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반드시 휘핑크림이 들어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가 들어간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A 요집합 B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어에서.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못하는 애들이 한 절반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야 얘는 이거잖아 라고 하면 왜요? 이래 니네 애들은 왜요? 그러니까 니네가 쓰는 국어랑 내가 쓰는 국어가 다르다고. 우리 때는 내가 청소년일 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들었다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 못 알아듣더라.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어요? 야 그러면 잘 봐. 왜? 잘 봐. 나는 라떼도 좋고 스무디도 좋아를 부정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라떼도 좋고 스무디도 좋아. 그 부정 때리면 그렇지. 라떼도 싫고 스무디도 싫은 거야. 너무 어우 잘 알았는데? 나는 라떼 또는 스무디가 좋아. 라떼도 좋고 스무디도 좋아. 둘 중 아무거나 돼. 의 반대말은 뭐냐 이거. 부정을 때리면 나는 라떼도 안 되고 스무디도 안 된다는 거야. 맞잖아. 이거 부정 때리면 이거잖아요. A 또는 B를 부정을 때렸다고. 문장에서 부정을 때렸다고.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뭘 한 거랑 똑같다고? 여집합 때린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얘가 A 합집합 B라며 상황이 집합으로 떠주는 이 상황이라며 거기다가 여집합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얘 뭐로 바뀌어? 얘도 안 되고 그리고 B도 안 된다로 바뀌는 거지. 집합이잖아 이거. 드모르가 이거 없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얘 이렇게 된다고. 문장 보자봐. not A. A도 안 되고 and 그리고 안 되고 고 안 되고 B도 안 돼 이 뜻이죠. 문장으로 따진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나 지금 저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를 부정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 라떼를 먹고 싶은데 거기에 휘핑크림까지 얹어 있어야 돼. 이 뜻이죠. 그걸 부정 때리면 부정 때리면 뭐예요? 생각해보자. 라떼인데 거기에 크림까지 얹어 있어야 되는 거를 부정을 때린 거예요. 그럼 크림이 없던지 라떼가 아니던지 둘 다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봐봐 여기 크림이 얹어져 있어. 나는 라떼에 크림까지 얹어져 있는 걸 원해. 그래서 A 그리고 B야. 근데 이거를 부정했다? 그럼 뭔 뜻이야? 휘핑크림만 없어도 부정되는 거잖아. 아니면 휘핑크림이 있는데 라떼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얘를 부정 때리면요 A 그리고 B에 대해서 부정을 때렸다? 집합으로 따지면 A 교집합 B에다가 부정을 때렸으니까 여집합을 때렸다? 그럼 뭐가 돼요? A 여집합 또는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라떼가 아니거나 휘핑크림이 없던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문장으로 따지면 A가 아니든지 또는 B가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라떼가 아니든지 또는 크림이 없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알아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해가 갈수록 어렵게 느껴요. 학생 입장에서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헷갈리면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영상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 수원시 정자동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네. 또 여러분들한테 일단 너무 많이 했나? 한숨 돌리는 느낌에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여러분들 소화시킬 시간을 좀 줄게. 아직도 더 해야 돼요. 어떤가 뭐든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요. 이 짓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갖고 안다고요? 걔가 속한 집합 갖고 안다고. 자, 필수제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러니까 명제인 것을 찾으란 뭐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한 놈 찾고, 틀려도 확실하게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오.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확실하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삼각형
매각의 합이 180도인 거.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명제 아닌 거죠. 이런 x 들어간 놈은 안 되는 거죠. 명제가 안 돼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명제 맞죠? 왜? 확실하게 틀린 놈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12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틀리면 명제죠.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확실하게 맞는 명제죠.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아닌 거는 2번만 명제가 아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2번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이라는 건 앞대가리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조건 뒤에 있는 건 결과 또는 결론. 다음 명제 또는 조건에 부정을 말하시오. 낫을 붙여봐라 이 뜻이지. 1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점이네.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건 낫이 붙어 있긴 한데 그리고 고자 붙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 써있는 게 뭐예요? 합성수도 아니고 그리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집합으로 따지면 이거 이해되십니까? 문장 보고 이게 연상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를 부정을 때려라.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때려라. 이거에 대해서 여집합을 때려라. 이 뜻이잖아. 맞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A 합집합 B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A가 뭐예요? 합성수다잖아. 1은 합성수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나 또는 이런 거. 합집합이니까.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설명했어요. 이거 요새 학생들은 잘 못해서. 그 다음 두 번째 A와 B가 같고 B하고 C도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안에 숨어있는 속뜻은 뭡니까? 속뜻을 알아야지. 이걸 부정되려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지. 또 B하고 C도 같지. 또 C하고 A도 같아. 3단 논법이잖아. 맞지? 여기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야. 맞습니까? 이렇게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도 같아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셋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거기다가 부정을 때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야? 얘가 A라고 하고 그리고 B고 그리고 C잖아. 거기다가 부정을 때려라 이렇게 됐으니까 드모르강의 법칙에 따르면 A에 부정 때리고 합집합 B에 부정 때리고 다시 합집합 C에 부정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 부정 때리는 건 뭐야? A와 B가 같지 않거나 또는 B와 C가 같지 않거나 또는 C와 A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매너상 끄덕거리지 말고 알고 싶게. 이해되세요? 이거 혼자서 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많이. 요즘은 특히 잘 못하는 파트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런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 온 걸 어떻게 해? 자, 3번.
필수제 3번 전체 집합이 전체를 1부터 6까지 1, 2, 3, 4, 5, 6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전체 집합은 이 안이 전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 세상의 전부예요. 이때 두 조건 P의 조건은 뭐냐면 X는 소수이다. Q의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이꼴 0이다.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첫 번째,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세요. 이랬어요. P가 속해있는 집합을 P가 속해있는 집합 얘부터 구해볼까요? 소수, 이 안에서 소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니까, 세상의 전부니까 소수 2 되고요 3 되고요 5 돼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Q의 진리집합을 따져볼까요? 이것이 0이 되는 X값의 모임.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 인수분해 되죠? 뭐로 됩니까? 4, 3으로 되지 않나요? 4, 3? 그러니까 3과 4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집합이. 여기까지 됐죠? 그때 첫 번째 문제는 요거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P의 여집합을 원하는 거지 나한테. 2, 3, 5를 제외한 거. 2, 3, 5를 1, 4, 6 원하는 거 그거죠. 그 다음 P 또는 Q 두 번째 P 또는 Q 요건 집합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합집합 P 합집합 Q 또는이니까 얘와 얘를 합쳐라 2, 3, 4, 5 헐?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not Q 그리고 P? 아 이거 뭐야? not P? not P? 잘못 쓴데 not P 그리고 Q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P의 여집합과 교집합 Q를 뜻하는 거죠. 집합관계는 P의 여집합 아까 여기 구해놨죠? 1, 4, 6 Q는 3, 4 교집합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숫자로 오니까 좀 마음 편한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동안 쉬었다가 문제 풀고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